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해외 호텔 답사 여행을 다녔었던 영상을 보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펜션에 접목할 좋은 아이디어도 함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의 숙소를 경험하고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해외의 트렌드를 읽는 건 숙박업에 대한 안목을 크게 높여줄 겁니다. 제가 국내에서 펜션 컨설팅을 할 때 이야기하는 컨셉 중 많은 부분이 예전에 제가 해외 리조트 마케팅을 할 때 익혔던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태국 방콕의 아난타라 리버사이드 리조트입니다. 마치 한강처럼 방콕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짜오프라의 강을 끼고 있어서 리버뷰가 굉장히 멋진 곳입니다. 이 아난타라 리버사이드 리조트는 5성급 호텔이에요. 구글 리뷰는 6,000개 정도가 쌓여있고 평점은 5점 만점에 4.6점으로 꽤 높은 편입니다. 5성급 호텔이고 높은 등급의 호텔인 만큼 직원들은 너무나도 친절했고 객실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대 시설들도 관리가 매우 잘 된 듯한 느낌을 잘 받았습니다. 시즌에 따라서 요금이 조금 달라지기는 하지만 보통 20만원대 중반서부터 30만원대 초반 정도면은 디럭스룸 정도의 객실을 1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국의 호텔료가 가성비가 좋기로 유명한데 이곳은 다른 곳에 비하면 꽤 높은 편이에요. 저는 이곳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호텔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는데 여기가 정말 방콕인가 싶을 정도로 조용한 휴양지 같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만큼 호텔의 내부 분위기는 열대 휴양지의 느낌을 잘 살렸습니다. 객실보다는 전체적인 리조트 분위기가 매우 멋진 곳이었었고 객실만 본다면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단점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조금은 평범한 분위기였었습니다. 5성급 호텔이니까 이 정도 하는구나 하는 그런 큰 감동은 없었습니다. 이 호텔이 예쁘냐 안 예쁘냐, 디자인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구독자분들에게 해드릴 이야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펜션에 접목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호텔을 빗대어서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호텔은 관리가 참 잘 됐지만 그래도 연식이 좀 느껴지는 분위기였었어요. 객실은 짙은 나무바닥 때문인지 올드한 느낌이 좀 났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움이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어두운 색 바닥 때문에 넓어 보이지는 않지만 차분하고 안정적인 느낌이 들고 이 포인트 조명들이 많아서 더 포근한 느낌이 좀 좋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객실은 리버뷰였는데 그것 빼고는 객실에서 대단한 장점을 찾기는 어려웠었습니다. 요즘 방콕에는 워낙 싸고 좋은 호텔들이 많아서 객실로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화려한 호텔들에 비한다면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영장도 참 예쁘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호텔 대부분은 식물들을 많이 써서 곳곳을 연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느끼지 못하는 이색적인 분위기가 참 좋았었어요. 조금은 과한 보테니칼 디자인이 이 호텔의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올드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어찌됐든 개성이 참 강한 리조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분들이 이렇게 묻는 경우가 참 많아요. 펜션은 몇 년에 한 번씩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나요? 그때마다 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걱정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펜션의 아이덴티티가 명확하면 그 분위기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용하기 불편할 정도로 세월이 흘렀다면 현대적인 분위기에 맞도록 바꾸기도 하지만 대체로 전체적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공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리모델링이 아니라 레노베이션, 즉 수리 수선을 하면서 숙소를 관리를 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얀트리 리조트는 전 세계의 유명지의 지점들이 있는데 반얀트리는 항상 해당 국가나 지역의 전통 건축 양식을 벤치마킹해서 리조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멋스럽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태국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본떠서 만든 다음에 그 이후에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리고 세련되지 못했다고 해서 현재 방콕에서 유명한 모던한 카페 같은 분위기로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난타라 리버사이드 호텔도 마찬가지예요. 아난타라도 태국 전역에 여러 지점들이 있는데 태국의 전통 느낌과 현대적인 느낌을 잘 조화시킨 리조트예요. 물론 오래된 연식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세월이 흘렀다고 고풍스럽고 빈티지한 느낌을 모던하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펜션을 운영하는 분들이 저에게 질문했던 내용, 그러니까 펜션이 착업되고 몇 년 후에 리모델링을 해야 하나 라고 묻는다면 펜션이 컨셉이 명확한 곳이라면 자주 공사할 필요가 없고 정체성이 없이 지금 현재 유행하는 스타일만 베껴서 만든 펜션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유행만 따라가는 펜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국내 숙소건 해외 숙소건 이 숙소가 만들어질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숙소의 정체성입니다.
여행을 도와주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숙소인가, 아니면 공간 자체로 빛이 나야 되는 숙소인가, 이걸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 경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좋은 경치가 펜션 운영에 득이 될 수도 있고 어설프게 좋은 경치가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호텔에서 가장 좋았던 곳은 조식을 하는 식당에 앉아서 짜오프라의 강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경치가 좋으면 여러모로 좋지만 경치가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저도 이 호텔에서 투숙을 할 때 몇만 원을 더 들여서 리버뷰를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시 이곳을 찾는다면 그 몇만 원을 아끼고 일반 객실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멋진 경치를 바라보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아무리 멋진 경치라도 작은 침실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계속 창 너머의 경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경치가 있다면 그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오랫동안 머물 수 있을 만한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투숙객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세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펜션을 만들 때 경치가 멋진 큰 창문 앞에 침대를 놓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경치를 오랫동안 마주할 수밖에 없는 개별 바베큐장을 만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의미 없는 고민을 하는 펜션 운영자들이 참 많아요. 다시 아난타라 호텔을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잠을 자다가 새벽에 이 짜오프라의 강을 보고 싶다는 생각에 잠깐 눈을 떴었어요. 그때가 아마 5시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뭐 별로 대단할 게 없어서 다시 커튼을 치고 아침까지 푹 잠을 잤어요. 그동안 태국에서 이 자연 환경이 멋지다고 하는 코사메시나 코창, 푸켓, 코사무이, 끄라비 뭐 이런 많은 곳들을 다녔는데 그쪽의 경치와 비교를 한다면 참 애매한 경치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제가 경치를 감상하고 오랜 시간을 보낸 곳은 앞서도 설명했었지만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잠시 침대에 걸터 앉아서 창밖을 바라본 다음에 씻고 나와서 분위기가 가장 좋고 경치도 가장 좋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1시간 정도 식사를 하면서 경치를 구경했습니다. 참 여유있고 좋은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펜션 사업자들도 알아야 됩니다. 동해 바다나 남해 바다가 파랗게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만들어진 펜션이라면 가히 국내 최고의 경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치의 펜션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최고의 경치가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는 그럭저럭 평범한 분위기의 경치를 갖고 있는 펜션이라면 어설픈 경치에 매달려서 다른 부분을 멋지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손님들이 오래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들고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아난타라 리버사이드 호텔은 위치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경치가 대단히 멋진 것도 아니고 시설이 세련되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굳이 컨셉을 이야기하자면 도심 속의 힐링인데 그걸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가장 고민거리였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의 펜션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디자인 베끼기에만 혈안이 돼서 시설 업그레이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아난타라 리조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위치가 참 좋은 곳인데 이곳은 특이하게도 리조트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이곳저곳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당시 호텔 시찰 때문에 하루를 머물고 이어서 이틀을 휴가차 더 머물렀는데 내내 셔틀보트만 타고 이동을 했었어요. 분명히 아난타라 리버사이드 리조트는 방콕의 중심에 있고 교통도 크게 불편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위치만 놓고 본다면 아송역이나 시안 부근의 호텔에 비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방콕의 아송역을 굳이 우리나라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강남역쯤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특히 외국인 거주자도 많고 굉장히 번화한 곳입니다. 저도 매번 방콕에 볼일을 보러 갈 때면 아송역 인근의 호텔을 이용을 했었어요. 지금 소개하는 아난타라 리버사이드 리조트 주변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녁에 주변에 뭐가 있는지 천천히 걸어나가 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럴싸한 뭔가를 좀 찾아 나서려면 무조건 보트를 타고 나가야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하지만 사실 이 리조트를 선택했을 땐 위치의 장점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위치는 너그럽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난타라 리버사이드 리조트는 방콕의 여러 5성급 호텔과는 조금 다른 컨셉입니다. 멋지고 예쁘고 주변을 여행하기 좋은 위치를 장점으로 찾는 곳이 아닙니다. 도심의 휴양지 컨셉이 바로 이 호텔의 컨셉이고 저 역시도 이 호텔을 이용한 이유가 멀리 휴양지에 가지 않더라도 방콕의 도심에서 편안한 힐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수영장 주변에 나무를 많이 세워놔서 프라이빗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객실이나 레스토랑 그리고 그 주변 부대시설을 이동할 때에도 광장처럼 넓은 공간보다는 조용히 이동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촬영을 따로 하지 않아서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굳이 설명하자면 숲길을 걷는 듯한 느낌으로 컨셉을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프라이버시가 매우 잘 지켜지는 공간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연출을 했기 때문에 이 리조트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프라이빗한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펜션을 많이 경험해 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 프라이빗한 느낌을 받았던 곳이 몇 곳이나 있을까요? 아마 많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만들어야 멋지고 예쁘게 만들 것인가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실은 프라이빗한 연출을 할 것인가 또는 파티 공간의 연출을 할 것인가 등을 결정하는 것은 디자인이 완성되기 전에 결정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프라이빗을 강조한 숙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숙소들은 대부분 굉장히 고가입니다. 고객에게 노출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휴식과 힐링에 초점을 맞췄는지, 예쁘고 화려한 디자인의 컨셉을 맞췄는지, 또는 그저 예쁜 펜션의 모습만 따라하려고 급급한 것은 아니었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제 주변에도 최근에 해외 리조트를 직접 돌아보면서 공부도 할 겸 여행도 할 겸 많은 분들이 해외를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이 호텔도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국내에서 펜션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